Good morning,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4th of February, 2021, and today I wanna talk about dream security. 자, dream security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한 잔 좀 마시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제 제가 부모님을 같이 좀 모시고 있는데요. 어머니 아버님이 계속 따로 사시다가 이제 연세가 80세가 좀 넘으셔서 이제 식사도 좀 같이 챙겨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서 같이 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촬영하다가 가끔 어저께도 그게 좀 아버님이 뭐 좀 물어보시고 촬영하는지를 모르시고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얼마 전부터 같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어서 그래도 참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좀 힘든 점도 있지만 정말 더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화도 같이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가족 간의 정이 이런 거구나 하고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소중한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드림 시큐리티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유무선 인터넷 보안 솔루션 개발 연구 공급하는 업체인데 어찌됐든 보안 솔루션 여기에 가장 좀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범진규 대표님이고 설립 날짜는 2014년 6월 25일이니까 10년이 조금 안 됐네요. 한 8년 이 정도 된 건가요? 그리고 상장은 2014년 10월 13일 날 상장. 같은 해에 설립되고 상장된 거 보니까 처음서부터 아마 상장을 준비하고 설립을 한 회사 같습니다. 그리고 한 7, 8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 쭉 올랐다가 쭉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되면서 조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는 4,200원이고 최고 높은 상황까지 갔을 땐 9,000원까지 갔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2020년 작년이죠. 영업이익이 130억 5,095만 원 해서 그 2019년도에 비해서 636.9% 증가했으니까 가파르게 좀 상승하고 있는 회사 같아요. 요즘 뭐 언컨택트 시대 해갖고 이것저것 좀 많겠죠. 그리고 매출은 1,584억이고 449.7% 증가했다. 그런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뭐 업종만 들어봐도 어쨌든 성장성 굉장히 큰 회사인데 지금 현재 실적하고 이런 게 어느 정도 받침이 되냐. 근데 뭐 매출이 1,584억이니까 많은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실적이 전혀 없는 회사는 아니다. 그래도 실적이 어느 정도 받침이 되는 미래 성장 동력이 큰 회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종속 회사 신규 편입과 블록체인, 생체 인식 등 신기술 투자 효과에 따른 지배회사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이 전부 급증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좀 부채 비율이 최근에 조금 많이 늘은 거를 볼 수 있는데 이제 M&A를 해서 장비 임대업인 한국 렌탈을 인수했는데 2019년도 말에 사모펀드와 같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가 한국 렌탈을 인수할 때 1,150억에 인수를 했는데 드림 시큐리티가 520억을 투자해서 지분 46.67%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46.67% 확보하면서 520억의 돈은 유상증자 플러스 차입금으로 충당을 해서 그것 때문에 부채 비율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3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섰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가장 큰 사업이 인증보안 전문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매체, 그러니까 매체가 없는데 신원 확인을 위한 신원 확인을 통해서 상품 구매 서비스 제공 장치와 방법에 따른 특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오스크에
그 안면 인식 장치에서 안면 인식을 한 다음에 신원을 확인해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신원 증명 DID 기술 플러스 바이오 인증 기술 해서 차세대 인증 기술이다. 그래서 스마트 오피스라든지 무인 점포가 앞으로 뭐 아마존에서도 보면 아마존고 같은 거 하면서 앞으로 무인 점포가 점점 많아질 걸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는 어떤 인증 보안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미래가 밝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공공기관하고 금융권까지 더 확대돼서 이 인증 서비스를 더 확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가상화폐하고도 또 좀 연결이 돼 있는데, 가상화폐 본인 인증이 돼 있는데, 요즘 보면 앨런 머스크가 이제 예전에 한번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가상화폐가 많이 올랐다가 또 최근에 너무 오른 거 아니냐가 이제 또 앨런 머스크 그렇게 얘기하고,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요즘 좀 떨어졌는데, 몇 년 전에 그렇게 거품이 확 일어났다 꺼지는 것만큼 그런 엄청난 거품이 있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요즘은 글로벌 금융사에서 그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앞으로 조정은 많이 받기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거침없이 올라가기만 할 수 없고, 우리 주가도 지금 많이 올라갔다 요즘 한참 조정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시젠이나 뭐 셀트리온 주주분들 힘들어 하셔서, 이 펀더멘탈은 좋은데 참 그리고 이제 그 어디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미래 성장 동력이 확실히 있고, 시젠 같은 경우도 찾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충분히 또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 바이오 섹터주마저 그렇게 돼버리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이런 조정을 거쳐면 나중에 조정 없이 올라간 종목은 또 떨어질 땐 무지하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정을 거치면서 좀 가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꼭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다. 좀 기쁜 마음으로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암호화폐 전자지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상화폐 본인 인증, 그 다음에 안심 지갑을 해서 가상화폐 보안, 그래서 블록체인 인증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드림 시큐리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뭐 그렇게 설립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한 7년 8년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작년도 3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섰고, 지금 흑자 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래 성장 동력이 확실하고, 부채 비율이 뭐 다소 높지만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조금 높지만 어찌됐든 그거는 M&A, 나쁜 것 때문에 돈 쓰는 건 문제지만, 이렇게 무섭게 성장하는 기업들은 그런 식으로 좀 과감하게 투자하는 부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시에 과감하게 투자를 안 해버리면 시장 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되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계 특수성 이런 걸 전반적으로 감안을 할 때는 앞으로 전망이 나쁘지는 않다. 근데 이제 다만 매출이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주식 발행수도 좀 어느 정도 한정이 있을 것이고, 여러모로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건 추천을 드리지 않고, 적절한 선에서 뭐 10% 정도에서 뭐 매수를 하시든지, 가지고 계신 분은 계속 홀드를 하셔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어찌됐든 제 말씀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충분한 리서치를 하셔서 최종 결정을 여러분이 신중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는데, 그 어떤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경제 이슈를 단순하게 읽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제목들은 읽어드리면서 조금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제가 거기다가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제목이 사진으로 나오면서 테슬라를 잡아라. 정의선 첫 미래 모빌리티 아이오닉 5 공개했다. 이런 게 이렇게 사진으로 나왔는데요. 뭐 테슬라를 뭐 아직까지 바로 잡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다만
정의선 회장이 지금 상당히 미래 성장 동력을 잘 잡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 대한 좀 주식 투자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상당히 지금 잘 잡고 가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가계비 1700조 넘었다. 신용대출 과속 비상. 근데 이것도 물론 이제 주식 투자 때문에도 그렇고 집값 때문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럴 텐데 대출을 많이 하는 것도 문제긴 문제인데 요즘 이제 금리가 워낙 낮아서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오히려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뭐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근데 투자는 항상 리스크가 좀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다고 겁내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사는 것 자체가 인생이 리스크 아닙니까? 내일 당장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지도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인데 가만히 앉아서 밥만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고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매니지를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도 그렇고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여러분이 좀 많이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뭐 바쁘시겠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많이 나름대로 연구하고 발품도 팔고 여러분이 많은 글도 읽어보시고 많이 유튜브도 보시고 여러분이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만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더 불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대출을 조금 받을 수는 있는데 아무 공부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대출 받아서 아무거나 투자하는 게 문제인 거죠. 신중한 공부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러면서도 분명히 여러분이 실패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실패를 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챌린지인데 life is challenge인데 여러분이 도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험을 어떻게 잘 매니지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갑질 피해자가 61%나 된다고 실제는 48명이다. 이거 48명은 아니겠죠. 근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한 건 좋은데 문제는 얼마만큼 현실성 있게 추진이 되느냐 그런 게 문제 되겠죠. 앨런 한마디에 추락한 비트코인 원금 회복도 보겨운 잡코인 비트코인 외에 암호화폐. 그래서 암호화폐는 최근에 너무 급등해서 뭐 당분간은 좀 당연히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충전에 서울과 부산 430km 아이오닉 5 게임 체인저 되나? 근데 뭐 430km 달린다고 게임 체인저는 안 될 것 같고요. 아이오닉 5 모양은 다시 이렇게 정면에서 이렇게 모습이 하나 있는데 꽤 예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제 차가 한 19년 탔거든요. 오래 탔죠. 그래서 차를 이제 바꿀 때가 됐는데 무슨 차를 살까 고민을 하다가 이 전기차도 한번 생각해 보기는 한데 아직은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에는 이번 한 번은 더 그냥 차를 사고 몇 년 후에 바꾸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바꿀 때는 뭐 당연히 뭐 전기차든 수소차든 바꾸게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뭐 한 번 충전해서 한 2000km 이렇게 간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400km 이렇게 가면 하여튼 아직은 조금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최태원 서울상위 회장 취임 견마지로 다 하겠다. 견마지로를 다 하고 제발 SK 이노베이션 문제를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원만하게 타협해서 빨리 좀 해서 견마지로를 그쪽에도 다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빌 게이츠 말이 맞았네. 원전 발전 늘리자 온실가스 줄었다. 온실가스는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원전이 폭발되고 사고 나면 죄송합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질 건지요? 그 책임도 빌 게이츠가 질래나? 모르겠습니다. 분양가 8억 9,990만 원 아파트 알고 보니 신발장도 옵션이었다. 야, 8억 9,990만 원짜리 로또 청약 아파트가 있었는데 고덕 강일 제일 풍경채 아파트인데 정부의 중도금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8억 9,999만 원 9억이 중도금 그러니까 했는데
여러 가지가 다 분양가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다 보니 건설사들이 신규 분양할 때 유상 옵션을 많이 넣었는데 따지고 보면 실질 분양가는 차이 없는 조삼모사일 뿐이다. 각종 규제를 앞세운 정책이 시장을 왜곡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도 저 아파트를 하고 있는데 요 옵션 부분, 분양가를 규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한번 조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쇼핑 공간 그 이상 서울 최대 백화점이 온다. 서울 최대 규모 백화점인 더현대 서울이 26일 공식 개장한다. 사진은 더현대 서울의 5층 휴식 공간인 사운드 포레스트의 모습이다 하고 이렇게 사진이 좀 나왔는데요. 이런 사진이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근데 사진이 뭐 사진으로 봐서 그런가 그렇게 예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현대 서울의 1층 로비 전경 12m 높이의 인공폭포가 조성된 워터폴 가든이 보인다. 요 워터폴 가든은 좀 예쁘네요. 요렇게 잘 보이실는가 모르겠는데 요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더현대 서울이 서울 여의도에 정식으로 문 여네. 강남에 열면 제가 한 번씩 가볼 수 있는데 여의도는 잘 가지는 않아서 그렇게 갈 일이 많지는 않겠네요. 그리고 떨어뜨릴 차가 없네. 18개 차 모두 본선행. 중앙일보 올해의 차 1차 심사를 했는데 지난해 출시한 18개 차종을 첨가해서 주행평가에서 우열을 가려야 된다. 제네시스 G80, 포르쉐 타이칸 4S, 제네시스 G770, BMW 5 시리즈. 제네시스 G80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차가 괜찮은데요. 근데 제네시스 타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가 이제 다른 부분은 다 진짜 완성도 면에서는 훌륭하다고 합니다. 다만 제네시스가 아직까지는 그 연비까지는 못 잡은 것 같아요. 연비 빼고 다른 부분에서는 아주 세계 명차하고 비교해도 크게 손색이 없다고 그렇다고 그러네요. 추신수 대호 나왔나 한판 붙자. 추신수가 초등학교 동창생이잖아요. 개막전 맞대결을 하고 추신수 20년 만에 한국 복귀 신세계대 롯데 라이벌 구도 관심. SK를 이제 신세계가 인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돔구장도 추진한다고 하고 또 추신수가 우리나라에 뛴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SK 팬 신세계 팬들한테는 엄청난 호재고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한층 인기가 있어줄 좋은 그게 아닐까. 추신수 선수 보러 많이들 올 것 같은데요. 코로나가 물론 변수긴 하지만요. 봄 농구 앞둔 KBL 외국인 교체로 승부수를 던졌다. 51세 소렌스탐 필드에 돌아온다. 사실 골프는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51세라도 충분히 경쟁력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72승 골프 여제 13년 만에 컴백. 그러면 소렌스탐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것 같은데 저도 그러면 저는 원래 골프 선수가 아니었으니까 필드에 돌아갈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최근 6경기 5패 벼랑 끝 모리뉴 감독. 모리뉴의 수비 축구는 이제 수명이 다한 게 아닐까. 이제 일단은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재미가 너무 없어. 축구가 팬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재미가 없으면 선수들도 흥이 안 나고 결국은 좀 그런 거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 드림 시큐리티 어쨌든 나쁘지 않다. 투자를 신중하게 생각해서 잘 결정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